유치권 관련 민법 조문입니다. 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420조에서 지금 유가증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의 내용 중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위를 표시하는 증서로 주식, 채권, 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즉 쉽게 말해 거래 가능한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유치권이라고 있는데, 유치권을 한자어로 어떻게 쓰고 왜 뜻이 유치권인지 알려주세요. 유치권은 한자로 류치권이라고 씁니다. 류는 머무를 유로 무엇인가를 머무르게 하거나 보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치는 둘치로 어떤 것을 두거나 놓아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은 권리권으로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제2항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전항의 네, 다음에 유치권은 또 만나뵐게요. 그 점유자가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적법하게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여기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네,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별개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치권 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유치권은 물건을 잡고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을 때 A가 B의 차를 갖고 있다면 그 차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이때 A의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A가 차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또 다른 예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A는 그 물건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설령 시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A는 여전히 그 물건을 보유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결국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보통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을 알려주고 그 기한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있는데, 유치권에서는 어떻게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 주세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유치권은 이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져도 유치권은 그 물건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제327조에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채무자가 적절한 담보 제공 시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쉬운 예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물건을 유치권으로 잡고 있을 때 B가 그 물건 대신 다른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A는 그 물건을 돌려주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쉬운 다른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B가 A에게 돈을 빌렸어요. A가 B의 시계를 유치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B가 돈을 갚기 위해 다른 귀중품이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A는 그 시계를 돌려주고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B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담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또 다른 물건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물건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네, 그 사람에게 맞습니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오나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지만 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채권자의 돈을 받기 위한 보증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담보물은 처분해도 되나요? 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는 처분 담보물이 과정을 알려주세요. 그 처분 과정에서 그 용어와 그 처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보물을 처분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담보권 실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2번, 공매 또는 경매. 담보물은 주로 공매, 공개매각나 경매, 법원 주관의 경매를 통해 매각됩니다. 3번, 채권 회수. 매각된 담보물의 대금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잔액 처리. 만약 담보물 매각 대금이 채권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담보권 실행, 공매, 경매, 채권 회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28조의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인데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말을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A가 B의 물건을 유치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A가 그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이유로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즉 유치권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유지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A가 B의 자전거를 유치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자전거를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됩니다. 즉 유치권은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어야만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해 볼게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했을 때, 예를 들어 수리비를 받기 위해 맡긴 물건을 유치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물건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의해 점유한 물건이 아닌 경우, 계약 없이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불법 점유, 계약의 유무 등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유치권으로 점유할 수 없는 것 중에 뭐 임대료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런 매매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주세요. 유치권으로 점유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료나 임금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채권도 유치권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매매 대금,
물건을 판매한 대금도 유치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리비나 보관료처럼 특정 물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이상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